안녕하세요. 계단이동 게임 온라인 실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성별과 나이, 거주 지역과 학교명을 입력해 줍니다. 자신이 속한 학교 구분과 학년까지 입력을 마쳤다면 실습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학생, 모든 학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자유 모드와 실습 모드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학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실습 방법입니다. 자유 모드를 클릭해 줍니다. 인물 캐릭터는 11개까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5개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연령대, 성별, 신체적 특성, 이동 보조기기 등 다양한 특성들이 고루 섞일 수 있도록 5개의 캐릭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캐릭터 선택을 완료했고 학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총 6개의 환경이 나타났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3가지의 환경으로만 실습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한 혹은 해보고 싶은 환경을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배경 환경의 붉은색 영역에는 해당 환경에서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캐릭터를 두고 주황색 영역에는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은 캐릭터를 두며 노란색 영역에는 이동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캐릭터를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영역에는 이동이 아주 쉬울 것 같은 캐릭터를 두면 됩니다.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캐릭터의 경우는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캐릭터의 경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거운 휠체어를 타고 계신 캐릭터의 경우는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방을 맨 남학생의 경우는 이동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아동을 동반한 여성 캐릭터의 경우는 이동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물 캐릭터를 배치할 때에는 좀 더 균형감이 있게 배치해 주는 것이 좋으며 실제 인물이 서 있을 수 없는 풀숲이나 벽에는 배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인물의 발이나 이동 보조기기에 밑바닥이 닿는 곳이 해당 인물이 속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실습을 완료했다면 해당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저장은 윈도우 키와 Shift 키, 그리고 S키를 동시에 누르면 화면 캡처가 실행이 되는데요. 캡처하고 싶은 화면을 저장하여 드래그하여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캡처한 화면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고 복사가 되는데요. 다음으로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방금 복사된 화면을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총 3장의 화면이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습 화면으로 돌아와 완료 버튼과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한 가지 환경의 실습을 완료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통 다시 6개의 환경이 있는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간혹 모드 선택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자유 모드를 클릭하고 아까 사용했던 인물 캐릭터를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 아까 가방맨 학생과 무거운 휠체어를 탄 남성 캐릭터, 그리고 여성 아동 캐릭터를 사용했었고요.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했던 이미지를 보며 떠올리면 됩니다. 할아버지 캐릭터와 가족 동반 캐릭터를 사용했었습니다. 다시 학습하러 가보겠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환경 나머지 2가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시고 캡처 화면을 저장하여 파워포인트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총 3장의 실습 화면이 저장되었다면
실습 질문에 맞춰 여러 가지 토의를 해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실습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실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 모드를 클릭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생의 경우는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의 인물군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저는 A 유형을 해보겠습니다. 6개의 환경 중 4개의 환경으로 실습을 해볼 것인데요. 본인이 익숙하거나 혹은 궁금한 환경을 선택하여 실습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붉은색 영역에는 해당 환경에서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 캐릭터를 배치하고, 주황색에는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은 캐릭터를, 노란색에는 조금 어려운 캐릭터를, 초록색에는 아주 쉬운 캐릭터를 배치하면 됩니다.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여성 아동 캐릭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방맨 여학생 캐릭터는 아주 쉽게 이동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 캐릭터의 경우는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킥보드를 탄 여자 아동 캐릭터 또한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킥보드를 탄 남학생의 경우는 남자 아동의 경우는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고, 목발을 짚은 여성 캐릭터는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 남성 캐릭터 또한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고, 또 건장한 남성 캐릭터는 이동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끄는 남학생의 경우는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발 보조기기를 끄는 할머니 캐릭터도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발을 짚은 남학생의 경우는 이동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배치할 때는 원근감과 실제 인물이 서 있을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하여 배치를 해줘야 하는데요. 풀숲이나 벽에는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배치해 주도록 합니다. 해당 인물 캐릭터의 보조기기의 밑바닥이나 발이 닿는 곳이 해당 캐릭터가 속한 영역이 되게 됩니다. 실습을 완료했다면 캡처 도구를 이용하여 화면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돋보기 아이콘을 통해서 캡처 도구를 검색해 찾아 이용할 수도 있고, 윈도우 키와 쉬프트 키 그리고 S 키를 누르면 화면 캡처가 실행이 되는데요. 캡처하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한 다음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복사가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본인의 실습 이미지를 붙여넣습니다. 총 6장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총 4장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지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다시 실습 화면으로 돌아가서 완료 버튼과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총 4개의 환경의 실습을 마무리하여 파워포인트에 4장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각각의 공공 환경에 순위를 매겨보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친구들과 토의를 나누고 실습 질문에 대해 논의하며 실습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중학생을 위한 실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실습 모드를 이용합니다. 두 가지 인물 유형 중 다양성을 위해 모든 유형을 실습해 보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A 유형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6개의 환경 모두를 실습할 것이기 때문에 차례로 하나씩 클릭해 보겠습니다. 환경판에서 붉은색 영역은 해당 환경에서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인물 캐릭터를 두는 곳이고요. 주황색 영역은 이동이 아주 어려울 것 같은 캐릭터를, 노란색에는 조금 어려울 캐릭터를, 초록색에는 아주 쉽게 이동할 캐릭터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캐릭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배치를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구조로 해주는 것이 좋으며 실제 인물이 서 있을 수 없는 풀숲이나 벽에는 배치하지 않습니다. 보조기기의 밑바닥이나
인물의 발바닥이 닿는 곳이 해당 인물 캐릭터가 속한 영역이 되게 됩니다. 실습을 완료했다면, 어, 찾기 아이콘을 눌러 캡처 도구를 찾아서 화면을 캡처하거나 윈도우 키, 쉬프트 키, 그리고 S키를 동시에 눌러 화면 캡처를 실행하고 캡처하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해 줍니다. 이렇게 캡처를 하면 자동으로 클립보드에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복사가 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열어 이미지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6개의 환경의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며, 만약 2가지 인물군으로 모든 실습을 진행했다면 12개의 이미지가 저장이 될 것입니다. 이미지가 저장이 되었다면 해당 환경의 포용도 점수를 구해보는 실습을 해볼 것인데요. 이때 포용도 점수란 각 환경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쉬운 이동을 얼마나 잘 보장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포용도 점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가능하다 영역은 0점, 아주 어렵다 영역은 1점, 조금 어렵다는 2점, 아주 쉽다는 3점으로 설정을 하고요. 각 환경에 속한 인물 캐릭터의 수로와 해당 점수를 곱하여 영역의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점수를 더하면 해당 환경의 점수는 13점이 되게 됩니다. 만약 2가지 유형으로 환경을 실습했다면 A 유형군으로 실습했을 때의 점수와 B 유형군으로 실습했을 때의 점수를 구하여 합친다면 해당 환경의 최종 포용도 점수를 알 수 있겠죠? 삽입 탭과 텍스트 상자를 눌러 해당 점수를 기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3점이었고 D 유형 인물 캐릭터군에 실습했을 때 점수가 15점이라고 한다면 해당 환경의 포용도 점수는 28점이 될 것입니다. 잘 보이도록 도형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환경의 포용도 점수를 구한 다음 순위를 한번 매겨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공 환경이 될 수 있을지 토의해보고 실습 질문에 따라 논의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실습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